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모두를 위한 분자생물학 강의를 맡게 된 남궁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강의에서 그 생명이 분자적 근원에 대한 얘기를 앞으로 몇 강의를 통해 가지고 하게 되는데, 첫 번째 강의의 경우에는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좀 철학적인 질문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생물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생물학이란 결국은 생명체, 즉 살아있는 것을 연구하는 과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그 생물학은 무엇을 연구하는 학문인가에 대한 얘기도 또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어떻게 보면 간단한 질문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좀 복잡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생명체와 생명체가 아닌 것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건데,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수많은 사물 중에서 어떤 것이 생명체이고 어떤 것이 생명체가 아닌 것인지를 우리는 여러 가지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그것을 전혀 생명에 대한 것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 그것을 얘기할 때는 좀 모호한 부분이 있죠. 어떤 사람은 그냥 생명의 조건을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생명체라고 우리가 간주를 하기도 하고, 움직이지 않는 바위 같은 거는 무생물이라고 간주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움직임이 여부로 간단히 생물과 무생물을 정의할 수 있는지는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엔진과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활발하게 움직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생물이라고 정의하지는 않죠. 반면에 거대한 나무는 매우 느린 속도로 성장하고 제자리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지만 우리는 이것이 생명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편 장미꽃, 봉오리가 꽃피는 것처럼 생물은 동적인 형태 발생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반면에 무생물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조건에서 무생물도 동적인 형태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좋은 구분 방법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생명체는 여기 있는 불가사리처럼 대칭과 균형을 잇는 모양을 하고 있고, 우리 인간의 경우에도 이런 좌우가 대칭된 모양을 가지고 있죠. 반면에 무생물은 무질서적이고 비대칭적인 그런 것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눈이 얼음이 결정과 같이 그 무생물인데도 대칭과 균형을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또 맞지 않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고와 추론 능력을 생명체의 특성이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식물이나 미생물은 그럼 과연 사고를 할까라고 얘기를 하면 좀 확실한 얘기를 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는 인간보다 더 나은 사고나 추론 능력을 보여주는 그 인공지능은 그럼 생명체냐라고 얘기하면 또 골치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생물과 무생물을 그 성질로 구별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 생물과 무생물의 차이를 쉽게 얘기하기 힘들다면 반대로 생물과 복잡한 무생물이 공통점부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즉 생물과 복잡한 무생물인 기계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생명과 복잡한 기계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생명체의 기본적인 특징은 계층적으로 조직화되어 있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세포로부터 시작하여 세포가 만나서 조직이 되고, 그리고 조직이 만나 여러 가지 몸에 있는 이렇게 기관이 되고, 그리고 소화계와 같이 여러 가지 기관이 만난 그래서 작동하는 게 되고, 결국은 하나의 개체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물의 기본 단위는 세포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다세포 생물의 경우에는 여러 종류의 세포가 각각 다른 기능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세포와 복잡한 기계는 의외로 많은 공통점을 가집니다. 즉
이 둘 모두 어떻게 보면 복잡한 부품으로 구성된 정밀한 기계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복잡한 기계가 다양한 부품으로 조립된 물건이라면 세포는 일종의 생체 구분자라는 부품으로 조립되어 있는 복잡한 기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세포와 생명체 역시 어떻게 보면 물리와 화학 법칙을 따르는 복잡한 화학 구조 물질의 총합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생명체의 근본은 정돈된 복잡한 조직체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연력학 제2법칙은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잘 정돈되고 조직된 상태는 가만히 놔두면 어지러운 상태로 이동하게 된다는 것이 연력학 제2법칙이 기본적인 원리인데, 결국은 생명은 질서를 계속 유지를 해야 한다. 그런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우리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어지러운 방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들여가지고 치워야 되는 것처럼 세포 내의 고분자들은 원자가 조립돼서 복잡한 고분자가 형성되고, 그리고 고분자가 세포 구조물이 형성되고, 다른 세포가 조직과 기관을 형성을 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높은 엔트로피 상태가 낮은 엔트로피 상태, 즉 질서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 결국 세포의 내에서도 일어난다. 결국은 원자로부터 단일 개체까지 고도화된 조직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생명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다. 어떻게 보면 생명체가 살아간다는 것은 에너지를 소모해서 생명체라는 한정된 영역에서 엔트로피를 낮추는 활동을 얘기한다. 즉, 어떻게 보면 생명활동의 본질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올라가는 무질서도를 극복해서 계속하여 에너지를 소모하여 질서를 유지하려는 투쟁의 일환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은 반드시 생명체만의 특징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계의 부품 같은 것들이 가만히 있다고 자동차의 부품이 모여서 자동차가 되는 건 아니죠. 에너지를 들여서, 노력을 들여서 조립을 해야지 기계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체로서 살아가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러한 광합성 생물이라면 태양열로부터 에너지를 이용을 하고, 우리 동물과 같은 경우에서는 이러한 광합성 생물이 축적한 에너지를 이용하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에너지를 소모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데 유지를 한다. 그리고 기계 역시 움직이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다. 즉, 엔진이라면 연료를 태워서 나오는 에너지로 움직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결국은 생명체든 복잡한 기계든 여러 가지 상호작용하는 부품으로 구성된 시스템이고, 생명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상호작용을 이해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생명체는 에너지와 물질의 교환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일종의 동적인 시스템인데, 어떤 이야기냐면 어제의 나를 이루고 있는 원자와 오늘의 나를 이루고 있는 원자는 같지가 않다. 가령 어떤 조직이 있을 때 지금의 어떤 서울시립과학관이라는 곳과 10년 후의 서울시립관을 구성하는 구성원은 아마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서울시립과학관이라는 동일한 조직이 이어지는 것은 그것을 각각의 구성물들이 연결되어 있는 조직에 있는 것이겠죠. 어떻게 보면 생물이든 기계든 여러 개의 부품에 의하여 정교하게 조립되어 있고, 다른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얻고, 그리고 에너지로 뭘 한다는 면에서 동일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물은 단순히 복잡한 기계라고 할 수 있는가?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생물은 아무리 복잡한 기계라도 지금까지는 전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복제이다. 아무리 복잡한 기계라도 그냥 스스로 자신을 복제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대신, 우리가 생물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어떤 것도 스스로 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복제는 생명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저는 생명체의 무생물과 구분되는 근본적인 특징이 자기 자신이 설계도가 내장돼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복제가 가능한 존재라고 규정을 하겠습니다. 무생물인 기계는 그 기계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설계도를 가지고 있지 않고 스스로 자신을 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체의 설계도는 DNA라는 데 저장이 되어 있죠. 세포가 어떻게 보면 생물의 기본 기능단위인 이유는 세포 핵 속에 있는 DNA가 생명의 설계도이고 이것이 모든 세포에 다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 개체의 모든 세포는 전체 생물에 필요한 모든 설계도를 다 가지고 있다. 저는 또 생명현상의 본질은 이렇게 그 DNA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가 이동이 되는 것이다. 즉 DNA에 있는 정보가 RNA가 되고 단백질이 되고 단백질에 의해 가지고 다시 DNA가 복제되는 이 정보의 흐름이 어떻게 보면 생명현상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렇다면 이런 정보로 무엇을 하는가? DNA에 있는 정보는 결국 그 생명의 중식과 유지를 위해서 거의 모든 일을 하는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단백질들은 매우 다양한 우리 기계의 부품이 다양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다양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DNA는 이런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를 기록하는 정보가 된다. 결국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생명체는 물리화학 법칙을 매우 충실히 따르는 아주 복잡한 시스템이다. 언뜻 우리는 그 생명체가 물리화학 법칙에 의해서만 지배되는 무생물과는 다르다고 보이는 이유는 생명체가 다른 무생물에 비해서 엄청나게 복잡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명의 원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기본적인 화학적 원리를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는 생명이 기본적인 화학적을 지배하는 화학적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